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기역술의 도암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인 사주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개인 사주풀이를 들어갔죠. 기초이론부터 시작해서 한 건 아니지만 중간에 기초는 이미 많은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건 기초는 됐다고 하고 중간에 풀어가는 과정을 일반 바깥에 있는 전통 명리하고는 좀 약간 다르게 이렇게 우리 방식대로, 우리 육기 방식대로 풀어가는 과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논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의가 됐다고 그러면 실전에 맞아야 되잖아요. 손님들 오시거나 전화 상담을 하거나 또 어느 떤 사주를 우리가 대할지라도 사주에서 막힘없이 줄줄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상담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논리가 좀 정리가 됐으면 개인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부 분들이 대운에 대한 설명이 좀 짧다고 대운을 좀 이렇게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대운을 조금 더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연운이 너무 짧은가 봐요. 그래서 연운도 올해운하고 내년운하고 같이 들어가면 사실은 짧은 건 아니죠. 자, 이분은 서울에서 계신 분이에요. 굉장히 좀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는 개축생이에요. 개축생이고 병진월에 무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뭐 우리 굳이 이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살짝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진달의 무토일간입니다. 120가지 중에서 그죠? 여기가 12개, 여기가 10개 합치면 120가지 중에서 월지에서 용신이 없는 경우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달, 해달, 무토기토는 월지에서 인성도 없고 식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용신을 찾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가용신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달이면 이렇게 을개무가 붙었어요. 을개무가 붙어서 절처에서는 진이니까 병화하고 이렇게 이제 무토가 올라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없죠. 여기는 이제 살격이고, 그죠? 여기 겨우는 비견격입니다. 비견격이라는 얘기는 요즘은 이제 뭐 산하제한하고 가족계획도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출석하신 분들은 형제들이 좀 많다 이런 얘기죠. 형제들하고 많이 이렇게 왜 월지가 형제분들이 형제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형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대운을 본다고 그러면, 여기 진달에 태어났죠? 진달에 태어나서, 순행을 했으니까, 4달 살고, 4대운, 5대운, 미대운 지나서, 이제 신대운, 그 다음에 유대운. 현재 유대운에 48세에 들어와 있죠. 그럼 48세부터 57세까지 유대운이죠. 여기가 이제 쭉 돌아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38세 신대운 같고. 현재 50세입니다. 50세 곤명이죠. 여자입니다. 자, 요런 상황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오는 데까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1분 안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늘 어떤 식으로 말씀드렸죠? 지장간하고 절처하고 인묘는 달달달 진짜 구구단 외우듯이 옛날에 우리 그죠? 구구단 많이 외웠잖아요. 외워서 딱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짜라락 뛰어 올라야 합니다. 어떤 입장에서 일간 입장에서 일간이 그죠? 무토 입장에서 지장간을 관인비식제로 육친관계를 그냥 빨리빨리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육친이 회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본다면
물론 지지도 일지도 있어요. 그죠? 일지도 있지만 여기가 주연장통이니까 요거 보조연장통하고 주연장통, 보조연장통, 보조연장통이니까 여기부터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가 정관, 정제, 비견. 그렇죠? 여긴 편인, 비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성이나 우리 스펙용신에 사용을 하니까 스펙용신이요. 인성이라든가 식신상관 있어야 되는데 인하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용신을 뭐로 정해나 고민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써야 될 것, 진달, 해달, 무토기토는 가용신을 쓴다. 가용신이죠. 확실히 내려오지는 않지만 여기는 없지만 여기 2분의 1짜리잖아요. 그죠? 힘이. 가용신을 사용한다. 그래서 편인을 용신을 씁니다. 이렇게 편인을 용신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을계무에서 식상이 없죠. 그래서 요 식상은 신금이라는 여기 차용상관을 써야 됩니다. 차용상관이라는 건 빌려왔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차용상관이지만 굉장히 저것도 강렬합니다. 강렬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되느냐, 편인을 착용한 식신 상관으로, 그렇죠? 편인을 착용한 상관으로 정관을 잡죠. 여기 정관을, 그러니까 상관으로 정관을 잡는 사주 이렇게 되죠. 잡는다기보다도 정관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식신 이 상관을 차용한, 그 편인을 착용한 상관으로 정관을 잡는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토왕절이죠. 토왕절. 그래서 어떤 나이에 주관이 뚜렷하고 비견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러니 무슨 얘기냐면 형제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하다. 이런 얘기죠.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지만 편인이 되다 보니, 편인, 용신이 뭐라고 그랬죠? 지갑, 통장.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거, 돈주머니. 여기에 형제들로 인한, 그죠? 형제들로 인한, 요형제, 형제죠. 형제들로 인한 지출은 타고났다. 형제들한테 돈 쓰는 건 너무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주는. 그렇죠? 그런데, 요 사주에서 관이 이렇게 있지만, 일지에 살이 붙었어요. 요 간목이라는 부분이, 살이 있어갖고, 결국에는 이 편인을 착용한 상관으로 뭐를 잡는다? 바로 살을 잡는 사람. 그죠?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 다음에 하기 힘든 일들, 이런 문제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주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식신상관의 등급을 뭐로 결정한다 그랬죠? 인성으로 결정합니다. 좀 공부를 많이 했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기자, 자격증 같은 거 따가지고 했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죠. 좀 공부하고 좀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이런 상황이죠. 자, 용신은 이제 화로 정해졌고, 상신은 목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좀 힘들다가, 나중에는, 좀 많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그런 사주죠. 더군다나 배우자궁에 상신이 떡하니 왕복 4차선으로 있으니 남편의 덕이 좀 지대하다. 그렇지만 살과 상신하고 또 다른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힘들기는 하다. 이런 얘기죠. 요거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어떤 분 질문하셨는데 살이 상신으로 들어온 경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살은 살이고 상신은 상신이다. 돈은 벌어지지만 어려움 또한 가중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운세를 풀어 들어가면, 여기에서 진달에 태어났지만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지금 50세인데 유대원에 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 던대운, 신대운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넘어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했지만 편인을 착용한 상관, 그 다음에
아, 모기상신이구나. 요렇게 딱 화가용신 모기상신 여기까지는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을 싹 지우고 이제 운세 풀어가는 쪽이니까, 그죠? 이렇게 한번 넘어가자 보자인 거죠. 자, 그러면 자, 신대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38세부터 어디까지요? 47세까지죠. 그러면 신대운해가 지장간은 아니죠, 경이죠. 경임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지장간 들어오는 거는 환경의 변화예요. 무토 기준에서 경금 식신이죠, 임수죠, 무토죠, 그죠? 그러면 식신, 편재, 무토. 그러니까 요런 일들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서 상신, 목과 화는 사실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렇지만 12운성상으로 병화가 이렇게 해서 병지까지 와 있으니까 없는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열외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환경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있죠? 절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절처한 부분이 여기에서 절처 들어오는 게 간목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신금이 올라오죠. 근데 임묘자는 똑같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상신이 여기 딱 올라왔죠. 상신이 올라와 있고 요 신금 요거는 상관이라는 것이 또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경임무가 올라왔다. 저번 시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한 육친이 들어왔을 때 세 가지 작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세 가지 작용? 하나는 들어와서 설기시키는 작용, 그죠? 생극설. 또 하나는 하나를 도와주고, 또 하나는 하나를 극하고, 이 세 가지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뿐만이 아니고, 이 간목은 뭐를 갖고 왔죠? 임수를, 병화죠. 식신은 병화를 품고 들어온다. 얘도 또한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저거는 무시를 하면 또 안 돼요. 대운은. 근데 대운은 이 대운 10년 동안, 그죠? 이 10년 동안의 예고장이다. 예고장. 예고장입니다. 그래서, 자, 10년 동안 무토 입장에서 살이 올라왔어요. 여기는 환경의 변화, 여기는 사건, 사고입니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살이 들어왔어요. 자, 이거 살이 뭐냐면 살과 살작용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상신작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돈은 벌어진다. 그러면 살은 맞는다. 그렇죠. 돈은 벌어지는데 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느냐, 형제가 맞느냐, 그죠? 그렇게 상황을 봤을 때 나보다는 형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나도 어려움에 처해요. 그죠? 살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상신이 양간우는 수입 통로에 4차선 도로가 열려있는 상황. 그죠? 그러니까 수입적인 면이 창출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전적인 건 잘 유통이 잘 되긴 하는데 살 때문에 맞는다. 그럼 누굴 패죠 이게? 간목은 무토를 패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이게 형제죠.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형제들한테 살이 왔으니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형제들마다 상실은 다르죠. 그렇게 사주가 틀리니까 서로 같다고 그러면 같은 일이 벌어지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게 상신이 됐으니까 경제적으로는 도와주지만 어려움은 살로서의 작용도 하고 있으니까 힘도 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또한 이 살로 인해서 병화가 또 들어왔으니까 입장이 뭐 이거 상신이죠. 용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용신이라는 부분도 또 하나의 어떤 벌어 먹기 위한 밧줄도 하나가 또 챙겨진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토 입장, 이 맞는 무토 입장에서 나는 간목에 살이 들어왔지만 병화로 인해서 이거를 받아들여 극복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형제일신은 화라는 거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나한테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힘들 수도 있다. 사주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결국 살이라는 건 존재로 와서 한데 얻어 맞는 건 맞는 거다. 나도 힘은 들긴 든다. 근데 그 형제한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형제 일신들, 그 다음에 주변인들, 그죠? 친하게 지낸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있다. 요거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 신금은 음간들은 그냥 와서 패지 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주 공부하는 마식 많으신 분들도 아마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음간들은 왜 생을 잘 안 할까? 여왕들이라 그래요. 왕들이라. 좌우묘유가 각 계절의 왕들이에요. 그러면 왕위는 사실 아쉬운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따지는 여대생이라고 늘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여대생들이 어떤 이득 없이 뭘 막 도와주기는 건 아니잖아요. 초등학생들은 그 순수하니까. 근데 여대생이 이제 알만큼 알았잖아요. 그죠? 성장을 하고 사회생활 나가기 직전이니까. 그리고 이제 왕에 해당되니까 사실 아쉬운 게 없으니까 살 이렇게 뭐 풀어주고 뭐 이런 건 도와주고 생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인과 응보가 딱 결정되면, 주고받는 결정이 되면, 거래가 성사되면, 그때는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30% 정도만 도와준다. 그래서 병화가 을목을 만났을 때, 정인인 것 같지만, 운에서 왔을 때 얘기예요. 사주 원국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연기만 풀풀하지 도움을 바라지 않아.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도움을 기대했는데, 그 도움을 받지 못하게 돼서 참 많이, 좀 아쉽더라. 서운하더라. 이런 얘기겠죠. 자, 요런 대운에서 이게 10년 동안 이루어지니까, 그죠? 10년 동안 이루어지니까 참 여러 가지로 10년 동안 고생을 한 거죠. 그렇지만 10년 동안 내내 그런 건 아니죠. 그럼 언제냐? 이 간목이 올라올 때, 연운에서 이 10년 동안이라는 게 38세 연운부터 시작 47세 연운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10개의 연운이 있다. 그때에 절초로 간목이 올라왔을 때, 절초입니다. 절초로 간목이 올라왔을 때, 그때에 대운에서의 예고장 날라온 게 연운에서 실행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간목이 언제 올라오죠? 대운에서 보면, 연운에서 보면, 절초로 올라오는 게. 동금 올라오죠? 5대운에 올라오죠. 그죠? 신년도에 올라오죠? 5년도에 올라오죠? 그 다음에 2년도에 올라오죠? 그 다음에 또 갑이 그렇게밖에 안 올라오나요? 그렇죠. 미년도, 아니 5년도, 축년도, 그죠? 그 다음에 신년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안 떠올라. 이 세 개 올라올 때, 절주에서 올라올 때, 간목이 올라올 때 그런 연도가 다 하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더군다나 살이 맞았으니까 무토가 임묘되는 해에, 토가 맞았잖아. 해는 대에 보면은 묘년, 술년, 그죠? 미년, 축년, 그렇죠? 토가 임묘되잖아요. 무기토가. 이때에 잘못 걸리면, 잘못되면 굉장히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고수가 오거나 잘못되면 임묘, 사망에 이를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원에서 이 올라온 예고장 때문에, 이 절초 올라온 것 때문에 그래요. 천간에 온 건 나중 문제고, 이거는 사르르 오기 때문에 예고된 거죠. 대운 천간은. 근데 여기는 예고 없이 그다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얘네들이 힘이 엄청 세죠. 그 다음에 을목으로 인해서 을목 또한 맞았죠. 그래서 을목에 대한 것은 뭐냐면 관성이에요. 그죠? 관성.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직장을 옮기거나 직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훨씬 크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여자분이니까, 본명이니까 남편에 대한 어려움이 닥쳐 있는 상황이죠. 또 그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구조로 가진 바깥 양반이라면 큰 일을 해결할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막 같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요 대운에 좀, 이 경제적으로는 힘들진 않았지만, 경제적으로는, 물론 살이니까 돈도 들어갈 일도 있고, 아무튼 우여곡절이 많아요. 잘못하면 12구설 내에서 관제 구설까지 가고, 형제들 간에 어려움이 닥치는 거에서 금전적 싸움. 왜 그럼 얘가 들어오면 무토를 근달이잖아요. 무토가 또 편지를 근달이죠. 금전적 다툼도 막 일어난다. 그 다음에 화가 편이 또 들어왔으니까 내가 그걸로 인해서 또 어떤 일이
편히 들어오면 식신을 또 근달을 보잖아요. 그럼 활동력을 하고 싶은 걸 제대로 못하고 하던 일을 접어야 됐다. 이런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글자 하나 두 개 올라온 것이 그 대운에서 한 뭐 6, 7가지, 많게는 10가지 이상을 그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들어와요. 영향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을 다 못 드려요. 이분이 오셨을 때, 상담을 오셨을 때 그분한테 내가 다 못 드린다는 거 설명을. 자, 요렇게 대운에서 지난 대운은 그런 식으로 됐고, 자, 요번 대운은 이제 또 살펴보는 거죠. 인저 실질적으로 그 지난 대운에 왜 다 말씀 안 드리는 거, 인저 50세에 들어왔잖아요. 인저 50세, 48세에 들어왔으니까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 대운에서 있었던 일을,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해주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요번 대운은 이제 유년도에 넘어왔어요. 유년도에 넘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유년도라 그러면, 유년도가 이제 48세부터 57세다. 10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가 경신이 붙었죠. 경유를 하지만, 신유죠. 신유. 요건 지장간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을괴모가 또 붙었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지하실이죠. 지하실. 그럼 여기서 절처는 뭐가 올라왔네? 여기도 병하고 무가, 병, 을, 무가 이렇게 들어오죠. 요렇게. 그죠? 대운에서 이거 예고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 다음 인묘는 뭐가 있냐면, 임하고 신금이 인묘자가 들어간 거죠. 그죠? 요거는 인묘자, 요거는 절처로 올라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고장이 뭐뭐 있느냐 보는 거죠. 그죠? 자, 이 병화가 들어와서 뭐를 근달았다? 병화가 들어와서, 경금을 근달았죠. 그러면 이 무토 입장에서 이게 여명이니까, 곤명, 무토 입장이니까 이 병화가 편의와 식신을 근달았죠. 그럼 이거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내 자식을 근달인 게 하나가 있고. 그죠? 또 하나는 뭡니까? 내 활동력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여기 병화가 들어와서 여기 두 개를 근달을 봤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다? 내 활동, 하나는 자식이고, 그죠? 곤명이니까 식신상황의 자식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내 활동력. 활동력이 지장을 받은 거죠. 이렇게 경금이. 그럼 이게 편인이잖아요. 편인은 여자에서 누구예요? 엄마, 모친이 돼요. 또는 내가 이런 경우 어떤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상업 문서기죠. 돈 문서, 돈 되는 문서기, 땅 문서나 상가 문서를 찾고 활동력이 잃어버렸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편인은 뭐죠? 구설이죠. 주변에 내가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구설이 떠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접어야 됐다. 이런 것도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자식 문제 활동력이 이제 지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무토가 또 올라왔죠. 무토를 품고. 왜? 양가들은 다 식신 품고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럼 무토가 들어와서 비견이잖아요. 그럼 이건 또 무슨 얘기죠? 내 주변 형제들 때문에 편재적인 부분, 금전적인 지출을 어떨 수가 없더라. 보이지 않게 자꾸 돈이 새드는 거죠. 그렇죠. 이거 참 머리 아픈 거죠. 그런데 이 병화가 들어와서 경금을, 근데 경금이 또 뭐를 근달했냐면 이 간목이라는 살을 또 발생시켰어요. 그죠? 살을 발생한다. 그러니까 결국 내 행동으로 하는 인해서 보이지 않게 또 돈 나갈 일, 내 활동하려고 또 다른 어떤 지출적인 부분이 또 발생을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 그렇죠?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해요. 짝짝짝이니까. 그죠? 자, 을목이 들어왔어요. 을목은 정관이죠. 정관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나한테 직장 문제가 대두가 되거나 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어떤 고민거리가 생긴다거나, 그죠? 관이 나한테 관이에요. 그렇지만 또 하나 뭐죠? 상신이죠. 상신이니까 수입 통로는 또 하나 열린다. 보이지 않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직장에 없는 사람 직장이 생기거나
내가 직장 다니거나 뭐 하는 분들은 또 다른 곳에서 수입원이 하나가 또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을목이 들어오면서 기토를 떡 팹니다. 기토는 누구죠? 형제입니다. 자, 이런 경우 이 곤명이니까 남자 형제, 남자였으면 여자 형제가 살이 맞은 거죠, 을목한테. 근데 이 살은 식신을 품고 안 들어왔습니다.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냥 팹니다. 그죠? 그렇지만 유대원에서 임묘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 어떤 사고나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살을 맞고 내 형제 일신 하나가 살을 맞아서 굉장히 힘들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활동 잘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어려움을 처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양인이잖아요, 이것이. 또 어떤 문제냐 하면 만약에 어떤 애인을 두고 있는 분이라면 애인한테 어려움이 닥쳐 있다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 갖고 얘기는 잘 안 하겠지만 그죠? 그러면 기토가 또 인묘는 또 언제 걸리죠? 토. 자, 축년, 묘년, 5년, 술년에 또 토가 인묘죠. 그러면 작년에 이 술년도부터 사실은 무토가 인묘지만 그죠? 기토도 또한 힘을 먹고 반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힘들지만 이때 축년에 오면 병정기죠. 병정기가 인묘되니까 그때도 힘들었지만 올해 들어와서 2년도에 뭐가 올라왔죠? 을목이 절철 올라왔죠. 이것도 한번 맞아버린다는 거죠. 이때 좀 편차 좋지 않아서 병원 갔다 올 수 있고 입원할 수도 있는 거죠. 사망은 아닙니다. 인묘자는 대원에서는 가능성도 많죠. 인묘수가. 그렇지만 요새는 의료가 워낙 발달해서 퇴원해서 나오면 한 번 더 만난다. 그죠? 그때 입원했는데 낫지 않고 이때 가서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주변에서 또 아는 사람, 또 여자 형제, 이런 사람들. 그죠? 그렇게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살이 나한테 관이지만 비견한테는 살이니까.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무토도 또한 마찬가지죠. 무토가 또 하나 들어오죠, 비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자꾸 또 금전적인 게 나간다. 그러죠. 무토가 들어오면 임수가 맞잖아요. 보이지 않게. 그 임수는 편제. 보이지 않게 안 나가야 될 돈도 은근히 슬금슬금 자꾸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임묘자, 임신이 임묘됐어요. 그럼 임수는 편제. 무토한테 맞고 임수가 임묘되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이때에 어떤 친구들이라든가 어떤 누구한테, 주변인들한테 투자를 종용 받았다거나, 그죠? 돈 벌기 위해 투자를 주는 거. 어떤 돈을 거래를 하거나 빌려준다면 이때는 돈이 나가서 안 들어옵니다. 거래하시면 안 돼요. 또 여기 신금 임묘됐죠? 요거는 상관이죠. 상관이 임묘됐다는 뭐예요? 자식이죠. 자식이 임묘됐다. 무슨 얘기예요? 건강 조심시켜라. 위에서 맞지는 않았으니까 그건 아니지만 또 건강 조심시켜야 된다. 그럼 이런 경우가 어떤 모양새를 하냐고 있냐면 이제 쉬운 예로 자식이 아들이잖아요. 자식 군대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직장 연수 때문에 잠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는 유학을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에 나하고 좀 떨어져서 지방에 가서 뭐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숙사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미 예고장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예고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원 하나에서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전부 다를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가장 큰 것이 우리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것이 첫 번째가 금전 문제, 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가족 문제죠. 금전 문제와 가족 문제 중점으로 가고, 그 다음에 건강 문제, 기타 등등은 나중에 이제 다시 거의 끝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상담 오시는 분들의 거의 한 70%나 80%는 금전 문제가 주류를 이루어해요. 그 다음에 가족 문제. 그 외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사안이 있고 건강 문제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단은 경제적으로 풀어지면요 마음도 풀어져서 안 아파요. 그렇죠? 자, 요렇게 대운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좀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거를 일일이 다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딱 요 부분, 지장간, 절처, 임묘자 가지면 설명이 딱 가능하다. 그럼 내년이죠. 운이 오잖아요. 그죠? 올해에 이민년이 지나갔다 치고, 내년에 개미년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개미년이 딱 들어왔을 때, 자, 묘년이 딱 들어왔어요. 묘년이 들어오면은 벌써 인묘가 저기 떴죠, 지장간은. 지하실은 신정모가 올라오죠. 이렇게 신정모가 올라오면서 뭐가 올라오죠? 임과 신이 올라온다. 그죠? 그 다음에 임묘자는 병무가 들어가고, 을이 임묘가 되죠. 요거는 공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화토가. 공존이기 때문에. 그럼 임신이다, 이거죠. 그러면 내년에 새로 들어온 일이, 환경은 이렇게 변하는 거죠. 요것도 있고. 근데 요게 신금하고 요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안 써도 된다. 요거를 절초로 임신으로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임수가 편제가 들어왔죠. 편제가 간목, 그죠? 재생사를 하고 들어왔지만 근달은 뭘 근달이죠? 임수가 병화를 근달인다. 그럼 이건 뭐지? 편인이죠. 내년에 만약에 잘못해서 편인, 편제, 그죠? 재성, 이 편제 돈 문제 내지는 돈 나갈 문제입니다. 운에서 오는 재성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돈 누가 투자를 하라거나 종용을 했거나, 그죠? 그 다음에 돈 문제가 빌려주거나 받거나 금전 문제가 대두가 돼서 그걸로 인해서 병화, 편인이 발송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돈걸 잘못하면 구설에 떠서 내년에 요거 구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동에 지장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참 지장을 많이 받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살까지 있죠. 돈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하니까 투자를 하거나 돈 거래를 하거나 빌려주거나 이런 데 하면 또는 가게를 차린다거나 편제 재니까 짐이잖아요. 이런 걸 한다는 거 들어가면 그걸로 살이 발생해서 뜻하지 않은 일로 해서 봉변당할 수도 있고 관제 구조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건 되도록이면 어지간하면 그거는 피해라. 돈 문제로 시비구설이 생겨서 관제 구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번쩍번쩍 보이면 안 됩니다. 돈 있다고 표시하면 안 되겠죠. 또는 다른 문제를 한다고 그러면 편제라는 건 시어머니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관이 딱 들어왔어요. 이 상관이 을목인 관음. 상관은 시신 안 품고, 음관은 시신 안 품습니다. 그러면 정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죠, 정관? 정관이 힘들어졌죠. 내가 잘못하면 정관적인 부분. 그러니까 자식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고민거리가 한 개 정도는 들어올 수도 있다 하나죠. 자식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말, 행동, 판단을 미스로 인해서 또는 남편한테 힘든 일이 있어서 남편한테 고민거리가 있어서 남편한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죠.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요 상관 입장, 정관 입장.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 좀 하게 된다. 그럼 어떤 거죠? 자식 문제 하나, 남편 문제 하나를 위해서 좀 고민 좀 하게 된다. 근데 살이 아니죠? 그러니까 심각한 건 아니에요. 고민을 할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 임묘자, 얘네들이 들어갔죠? 들어가고 얘네들은 올라왔죠. 그럼 이 통째로 들어가는 것과 이것을 일간 기준에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바뀌는 거니까. 근데 다행히 이분은 지금 현재 알기로 전업주부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 있는 일들이 바뀌는 과정. 그죠? 그러면 무토 입장에서 편인, 구설 하나 없어지죠?
임묘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죠? 여차하면 상가문서나 땅문서가 있다면 이것도 또 팔을 기회가 온 거고. 자, 요거 묻두는 비견 하나죠? 그럼 형제들이잖아요, 비견이. 비견 형제들하고 거리가 멀어진다. 또한 뭐죠? 돈 나갈 일 하나가 또 없어지는 거죠. 비견은 돈 깨지니까. 그죠? 그렇지만 형제들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다. 주변 사람들하고 또 다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성이 임묘가 돼서 정관. 그럼 고민거리 해결된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남편이잖아요. 남편하고 좀 약간 떨어져서 지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거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신금이 들어와서 을목을 패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힘들 일로 일하러 간 사이에 나하고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좀 응원하고 막, 그죠? 많이 북돋줘야 되겠죠. 그죠? 자꾸 꽁얼꽁얼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년 운도가 23년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지장간하고 지하실 온 거가 있고, 이건 새로 왔죠? 있던 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있던 거, 들어온 거, 이렇게 바뀌는 거. 그죠? 그러면서 임묘자, 있던 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새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 지장간, 지하실과 임묘를 때문에 천간에 임수신금이 새로 왔다. 그런 일들이 새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조금 여기서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최고급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 기초적인 부분만 쫙 들어가면 이런 거는 그냥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결코 역학 공부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 원리만 주어진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원리 판때기, 요거 늘 말씀드렸죠. 여기다 딱 대입을 해서 스펙 세팅 딱 한 상태에서 관임시 딱 집어넣고 돌리면 이건 딱 기억나면 풀어가는데 진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면서 할 때는 이거 하나씩, 이것도 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것도 한 단어, 이것도 한 단어. 이거를 분리시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신정무라는 이거를 하나의 단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임신도 하나의 단어, 그 다음에 병을무도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어려운 게 없죠. 근데 이걸 전부 다 흐트러 놓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국어단처럼 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여러 가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목이라는 게 살아 들어오죠. 수입 통로가 열려 있고, 그죠? 또 힘든 일 하나는 또 해결되면서 막 열리니까 그렇게 나쁜 해는 괜찮은 한 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 관이라는 게 임묘가 되니까, 그죠? 어려움이 고민거리는 해결되는 겁니다. 저게 만약에 정인 임묘 됐으면 그 바깥 양반, 그죠? 바깥 양반이 아플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렇지만 이건 관이기 때문에 고민이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좀 다소 어렵기는 할 거예요, 처음에. 그렇지만 늘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요걸 한 단어, 한 글자 단어로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고속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기에서는 육친을 진짜 귀신같이 써야 된다. 그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씩 떠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육기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조그만 성원 좀 더 보내주시고 사랑을 좀 더 보내주세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저한테 많이 힘이 되니까 제가 열심히 해서 또 좋은 내용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뭔가 하신 부분들은 늘 전화를 주시고 물어보셔도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